지난 광화문 집회 당일 전국에서 전세버스가 동원돼서 집단 상경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몇몇 교회 측의 주장과는 달리 전광훈 목사와 친분이 있던 한 목사가 광화문 광장을 채워주자면서 집회 동원을 권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교회, 이 교회 목사와 교인 등 수십 명은 전세버스를 타고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 최근까지 설교를 통해 본인은 물론 교인들도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곳에 모였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저희 교회에서도 갔지만은 그런데 광화문 집회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 목사는 대전의 또 다른 교회에서 대전 지역 장로들과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목사는 자발적 참여가 아닌 집단 동원을 강하게 암시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저는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라가 막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내 한 사람 그 자리라도 메꿔주세요. 우리 교회는 내일 모레 갑니다. 집회 장소인 광화문 광장을 직접 거론하며 한 사람 자리를 메꿔주자며 집단 동원을 권유한 겁니다. 이들 장로들은 개신교에서 목사를 도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높은 교인 직급으로 교회 내 영향력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에 대한 거친 발언을 이어가며 집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정부는 사탄의 정부라고 생각하는, 감히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입법, 사법, 행정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냄새 안 나세요? 역겨울 정도잖아요. 실제 광복절 직전 교회 주보를 통해서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교인들의 신청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줄줄이 버스로 집단 상경하고 명단을 통해 참석자들을 관리하는 한편 한쪽에서는 참석을 독려하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일부 교회들의 집회 동원 의혹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울산에서는 마스크 없이 화투를 치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인데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코로나19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무엇을 하든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매일 증명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울산 남구의 한 주택에 60에서 80대 노인 6명이 모여 함께 화투를 쳤습니다. 이때 이미 한 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함께 화투를 치다 5명 중 4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염된 노인 4명 가운데 1명이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저녁 지인의 집에 가서 또다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화투를 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화투를 쳤다고 하는데 여기서 2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화투를 치다 현재까지 모두 7명이 확진된 건데 밤새 이어진 화투 모임엔 이들 외에도 1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나이가 많게는 84살에 이르는 노인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가까이 모여 앉아 화투를 친 것을 감안하면 확진자는 더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아주 밀폐된 공간이었을 것이고 또 더우니까 에어컨도 좀 켰을 것이고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진술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고령인 터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화투를 친 주택 내부엔 CCTV도 없어 방역당국은 동선과 접촉 정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그 자체로 코로나19 감염의 주된 위험 요인이라며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위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가 자가격리 대상이 된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때 광화문 집회까지 참석을 했던 건데요. 민 전 의원은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격리를 왜 하냐면서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어나 비상이 걸린 방역당국은 교인과 방문자 명단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난달 14일 문자를 보낸 대상은 4천여 명. 이 가운데는 전 미래통합당 의원 민경욱 씨도 포함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민 전 의원은 첫 확진자가 나온 그날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방명록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에게 통보된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가격리 받으셔야 된다고 해놨죠.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의무 이행 명령이죠. 광화문 집회를 사흘 앞둔 시점에 사랑제일교회를 찾은 민 전 의원. 그는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바로 다음 날 광화문의 모습을 드러냈고 도심 곳곳을 누볐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최첨단 디지털 범죄였다. 검찰은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민 전 의원은 이후에도 소재 파악을 위한 지자체의 연락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자택이 있는 인천시 연수구는 오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민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가 계속 안 돼가지고 22일 날 자택 방문했는데 부인은 있고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한 게 확인이 됐잖아요.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통보를 지난달 20일에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격리 의무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했을 때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자가격리를 시키는 조항은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 받아서 방역당국과 통화가 되지 않은 거고 집을 비운 건 때마침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기 때문이라는 주장.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받습니까? 모르는 전화번호로 온 거를 일일이 제가 다 어떻게 받습니까? 자기를 고발한 건 부정선거를 고발한 자신이 무섭기 때문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연수구청 측은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통보를 지난달 20일에 처음 받았더라도 무단 이탈이 분명한 만큼 고발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집회를 열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역학조사까지 방해한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 이 교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60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 돈을 모두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구급차에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전광훈 목사. 16일째 격리 치료 중인 전 목사에겐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코로나19 입원 환자 하루 평균 입원비가 65만 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1,000만 원 넘는 돈이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돈의 80%인 832만 원은 건강보험이, 10%는 국가, 10%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전 목사는 사실상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다른 확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코로나 환자가 아니란 게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 방역 활동을 막아서는가 하면 명단을 감추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하는 등 코로나 대유행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들어간 치료비를 다시 받아내기 위해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자는 전 목사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1,083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교회에 가지 않고도 확진된 N차 감염자들의 치료비 또한 교회 관계자들에게 부과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 규모만으로도 57억 원 넘는 치료비가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끼친 인적, 물적 손해 액수를 계산해 전액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 범위, 손해배상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도 진단검사를 거부한 교인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예고한 만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